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엑셀 2016 엑스퍼트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때부터 이제 점점 난이도가 살짝씩은 이제 올라갑니다. 물론 뭐 중간에 한 4, 5강쯤 배울 이제 엑셀에 꽂힌 함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그냥 말씀드리자면 좀 짜글짜글한 기능들을 좀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배워볼 예정인데요. 일단 파트의 두 번째 파트의 이름은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파트에서 배우는 것들은 한 4,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사용자는 저희를 뜻하는 거고 사용자가 지정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지정할 거야. 뭐를? 서식을. 이런 뜻이 됩니다. 일단 보통 서식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글자의 색, 글자 크기, 글자 속성, 뭐 이제 굵게 이런 거 등등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글자, 뭐 글꼴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될 텐데요. 보통 서식은 이제 그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서식의 총을 말하자면 일단은 문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편집을 한다는 뜻은 원래 사실 그냥 서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약간의 편집을 이용을 해서 이제 좀 이쁘게 해주는 것을 이제 서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걸 배우시면 아마 자격증 쪽에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실 때도 이제 뭐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실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점사항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배울 건 이제 셀 서식과 조건부 서식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한 이제 큰 파트에 대한 주요 목적이고요. 정해져 있는 서식 또는 이제 내가 서식을 설정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뭔가의 글꼴, 스타일, 색상, 크기, 테두리, 맞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배워볼 거고요. 조건 서식은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니까 내가 조건을 세워놔요. 예를 들어서 성별인 남자인 데이터에만 또는 뭐 국어 점수가 60점 이상인 데이터만 이렇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럼 그 조건에 맞잖아요. 그럼 좀 약간 이쁘게 변하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래도 20분은 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좀 짤막짤막한 강의를 제공하고 싶지만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서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단축키를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서식을 지정할 때 필요한 단축키를 하나를 좀 외우고 넘어갈게요. 컨트롤 숫자 1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시게 될 겁니다. 물론 안 눌러셔도 상관없겠지만 사실은 이제 빨리 좀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컨트롤 1 단축키를 누르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의 이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전부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더에 보시면 예제 1 폴더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눌러 주셔가지고 엑셀 파일 하나만 가볍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 성적이라는 시트의 이름을 갖고 있고 데이터는 이제 컴퓨터 활용 과정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학원인 것 같아요. 학원에 있어서 1월 달에 이름, 수강생 여러분, 수강생 이름이 써져 있고, 수강료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의 총점, 평균,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서 조금 뭔가 좀 편집 같은 것들을 좀 해볼 테니까요. 보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기 전에 컨트롤 1이라는 단축키, 이것은 눌러보면은 셀 서식이라는 단축키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배울 거니까 보호 빼고요. 다 배울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좀 밋밋한 것들을 좀 이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 쪽인데요. 사실은 여기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지금부터 쓸 부분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쪽을 많이 써볼 텐데요. 저희는 여기서 안 할 거고요. 저희는 무조건 컨트롤 1 눌러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컴퓨터 활용 과정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제 병합되어 있다고 해서 셀이 전부 다 묶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뜻을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자, 셀 병합은 여러 개의 셀을 한꺼번에 묶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맞춤 쪽을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1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맞춤 쪽을 들어가 보시면 셀 병합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풀리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텍스트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가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세로는 어떻게 할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건 하나씩 보여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이 나오는 대로만 가로는 이것으로 하고, 세로는 이것으로 하세요 라고 나오면은 설정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줄바꿈은 지금 한 셀 안에 두 줄을 넣는다는 소리인데 잘 쓰이지 않겠고요. 셀의 맞춤은요. 지금 보시면 이 평균 점수 라인에 있는 건 보면은 그림을 좀 그려야겠죠? 자, 지금은 이 라인에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이 라인에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글자가 지금 좀 펑퍼짐하게 좀 표시가 돼 있겠지만, 만약에 79.3333 여기 있는 게, 만약에 여기가 넘어갔어요. 막 이렇게 79.33 이렇게 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셀에 맞춤을 클릭하게 되면 글자가 작아지면서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셀에 딱 맞게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은 요구사항에 있는 그대로만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그러면 지금 가운데 정렬이 안 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은 지금 뭔가 좀 밑에 쪽에 좀 이렇게 좀 애매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가운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가운데로 만들고 싶은 부분은 블럭 지정 컨트롤 1. 지금 보니까 가로는 가운데는 세로는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돼 있죠. 이것을 가운데로 바꾸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로 올라오면서 약간 이쁘게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월 달을 약간 여기만 써져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 전체 학생들이 전부 다 1월 달에 들었던 학생들이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방금 배웠던 이 병합 있죠? 이 병합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1월만 딱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잡아주셔야 됩니다. 얘만 잡아주시면 안 되고요. 셀을 한꺼번에 합칠 거니까 다 같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1 들어가서 셀 병합 체크, 저 맞춤 쪽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1월 달을 잡게 됩니다. 근데 얘도 좀 이상해요. 얘도 이 친구도 조금 왼쪽에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친구도 가로를 가운데로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수업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춤 같은 것들, 글자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약간 좀 맞춰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성명에 있는 데이터부터 쭉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네들도 가운데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가로를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다 가운데로 오게끔 약간 좀 뭔가 더 이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컴퓨터 활용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좋은데 이거 보시면 약간 좀 밋밋해요. 왜냐면 지금 뭐 글꼴이랑 굵게 정도만 돼 있지 사실은 뭐 여기 뭔가 제목이라고 해서 좀 커지거나 뭔가 좀 이쁘게 꾸며지지 않은 상태니까 컨트롤 1을 들어가서 지금부터 어떤 걸 편집할 거냐면 글꼴과 채우기와 테두리 이런 것들을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꼴은 당연히 이제 글꼴, 뭐 맑은 고디, 휴먼 예체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눌러서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굵게 기울인 꼴 다 있으니까 확인하면서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되고 크기도 보통 이제 짝수 쪽으로 이제 슬슬 흘러갈 수가 있겠고 밑줄은 이런 것들 눌러보시면서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도 어떻게 할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많이 안 씁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쪽 가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저기 셀이잖아요. 사각형이잖아요. 그쵸? 사각형이니까 뭔가 제목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좀 굵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 스타일은 어떤 걸로 할지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굵은 선 하고 싶다. 요거. 조금만 굵은 선 하고 싶다. 요거. 실선 하고 싶다. 점선 하고 싶다. 이런 건 선 스타일 쪽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색도 자동으로 하시게 되면 검은색 될 거고요. 지금부터 어디다가 할지. 여기는 위에만, 여기는 없고 밑에만, 그리고 왼쪽에만, 오른쪽에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각선 X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윤곽선, 즉 밖에 쪽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지금 안쪽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왜 그러냐면 안쪽 선이 없어요. 지금 삼각형 하나만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곽선 정도만 좀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누를 건데 그 전에 채우기까지 봐야 되겠죠. 채우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각형 아까 잡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안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안을 잡아주셔도 되니까 색에서 무늬색은 안 하시고요. 배경색에서 아마 뭐 노란색 같은 거 그럼 이제 보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주황색도 괜찮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을 다 한꺼번에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제가 설정한 서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아까 전보다는 사실 요것보다는 사실 요게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서 아 글자 이쁘게 해주는 거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럼 요것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사실 막 표 같은 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게 같으면은 조금 더 이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1월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보라색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우기 쪽은 아마 보라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테두리는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패스, 글꼴도 똑같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패스. 하지만 글자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글자의 색, 배경은 보라색, 글자색은 하얀색 됐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지정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조금 색깔이 좀 더 진하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면은 이 색깔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1 누르시게 되면은 색깔이 지정된 색깔이 있는데 요거를 찾으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색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RGB라고 해서 빨간, 녹색, 파랑을 섞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 숫자를 메모를 하시면 좋겠죠. 128, 100, 162. 그리고 나서 이쪽을 다시 잡아주신 상태에서 컨트롤 1, 다른 색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128, 100, 162.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래도 조금 똑같이 더 이쁘게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제 1번을 들으시면서 해보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요것과 요거 두 개 보이시죠? 요거 두 개를 조금 이제 컨트롤 1 들어가서 글꼴 테두리 채우기를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셀 서식은 요쪽까지만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 영상 일시 정지시키시고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계속 한번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뭐냐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표시 형식은 이제 어떻게 표시할 건지에 대한 형식을 이제 알게 될 텐데요.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일반입니다. 일반 표시 형식은 그냥 저희들이 글자 쓰는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숫자, 이거는 뭐 숫자만 다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 그 아시겠지만 통화는 이제 원자라는 기호를 통해서 약간 좀 화폐 단위 말하는 거고요. 회계, 회계도 원자 단위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 예를 들어서 숫자 쓸 때 천보다는 이렇게 천이 낮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 형식도 있고 시간 형식도 있어요. 백분율, 퍼센트 말하는 거고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수 또는 지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고 텍스트, 그 다음에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는 전화번호 스타일도 있고 주민등록번호 스타일도 있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기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내가 일일이 쓰지 않아도 내가 뭔가 숫자만 적었을 때 문자만 적었을 때 내가 표시 형식만 잘 지정해 주신다면 그 스타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걸 배울 건데요. 지금 보시면 PPT, 파워포인트의 점수가 90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시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90점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이제 90점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이제 점자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쌤 그냥 90점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저희가 85점, 87점 붙이고 있을까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컨트롤 1을 누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위에 뜨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숫자로 가야 되나요? 아니죠. 점자가 안 붙어요. 통화, 회계, 날짜, 시간 다 눌러보세요. 절대로 숫자 뒤에 점자를 붙이는 뭔가를 붙인다는 느낌은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용자 지정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이상한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거 보통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G표준 보이실 거예요. G표준에다가 이제 G표준은 지금 있는 내가 쓴 90점이 G표준이야. 너 지금 표준적으로 적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다가 저희는 어떤 글자를 붙이기로 했죠? 점자를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점자를 적어주게 되면은 보기에 점자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여기 이거 따옴표 왜 붙이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중요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 다룰 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숫자 데이터는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그냥 작성하시면 되고요. 문자 데이터는 항상 따옴표를 열고 닫고 안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엑셀에서 그냥 지정한 법칙 같고요. 저희가 뭐 이것을 걸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뒤에다가 점자를 붙일 거니까 따옴표에다가 점자 적고 이제 확인을 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네, 죄송한 점에 보통 이렇게 따옴표를 지우면 그래도 붙긴 붙어요. 근데 어디서 뭘 붙였는지 좀 애매하니까 그냥 이렇게 점자를 이렇게 붙인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점자가 한꺼번에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점수는 더 이상 변동이 없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이런 것들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 텐데요. 흔히 이제 지금 점자를 붙였으니까 이런 들 말고 요 데들을 조금 좀 줄여서 평균처럼 보이게끔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 쓰시는 게 이제 컨트롤 1 들어가시면 요번에 사용자 지정이 아닌 숫자 쪽이에요. 숫자 쪽에서 지금 평균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야 숫자는 숫자 맞잖아. 근데 여기서 소수 자릿수를 점 몇몇 이렇게 할지를 정해줄 겁니다. 보통 만약에 소수 자릿수를 2로 하게 되면은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몇 점 몇몇 이렇게 점 몇몇으로 시작하게끔 좀 짧아지면서 약간 공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방금 배웠던 뒤에다가 점자만 붙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점자만 이렇게. 자, 점자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숫자 쪽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바꿨기 때문에 생긴 애들을 말하게 될 텐데 요거는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지워가면서 하시면은 괜찮을 거니까요. 점자만 붙여주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자가 붙는 것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 비율인데요. 여러분 혹시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비율은 어떻게 나와요? 퍼센테이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 옆에다가 제가 좀 표시를 하다면 퍼센테이지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 퍼센테이지로 나와야 되니까는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컨트롤 1 이번에는 어디 들어갈까요? 퍼센테이지를 붙일 거니까 백분율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주시고 그럼 봤죠? 보였죠? 이제 퍼센트로 바뀌었으니까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퍼센트가 확인이 된다는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격증 쪽에서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주문제가 안 나오니까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주세요. 그리고 셀 서식에서 시간 표시 형식으로 해주세요. 날짜로 해주세요. 회계로 해주세요. 통화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써져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고 누르시기만 잘 누르시면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몇 가지를 조금만 더 배워보고 조건부 서식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방금 배웠던 표시 형식은요. 이쪽에서도 말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 형식 여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단축키 하나를 배웠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죠.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수강료 보시면 돈을 썼는데 이게 뭐 얼마인지 약간 좀 콤마 같은 걸로 표시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잡아주세요. 일단 잡아주는 게 제일 목적이고 컨트롤 1 들어가셔서 한 번씩 다 눌러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통화랑 회계 쪽에서들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통화 쪽을 누르시면 원자가 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원자를 내가 없음으로 하게 되면 그냥 콤마가 생기면서 돈 표시가 제대로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콤마를 찍지 마시고 그냥 표시 형식에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막 적으려면은 막 150.000 이렇게 다 적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끔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릴 점이 뭐였냐면 이번에는 자동 채우기라고 해서 자동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채우기 핸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예제 파일을 준비하지 않고요. 굉장히 쉬운 거라서 그냥 엑셀 파일 한 개 열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가 뭐냐면요. 한번 보시죠. 자, 보통 저희가 이제 만약에 뭐 1부터 10까지를 숫자를 쓴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을 텐데 어떨 때가 문제일까요? 보통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100만, 100만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1000, 만, 10만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들이 많을 때는 제가 뭐 1부터 10만까지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적어 주십니다.
그 상태로 지금 마우스 흔들리는 거 보면 뚱뚱한 플러스죠. 가장자리 여기 점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지금 요즘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될 텐데 여기를 잘 보고 계세요. 여기를 잘 보고 계세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점자 보이시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얇은 플러스 살이 빠진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상태로 쭉 누르신 다음에 쭉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1 다음에 2 아니에요? 2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러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쭉 내리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연속적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숫자를 차례대로 채우기 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진행하시면 된다는 점, 이것을 이제 팁으로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뭐 1월 달이다 하게 되면은 여기도 1월 달, 여기도 1월 달, 여기도 1월 달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잡아서 쭉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뭐야? 쌤, 아까 전에 1월 달로 계속 채운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게 되겠죠. 이거는 좀 반대로 또 설명이 되네요. 그러실 때는요. 그때도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내리시게 되면은 복사가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좀 정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설명이 들어가냐면, 자 숫자만 있을 때 드래그만 하게 되면은 복사한다.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일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정석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1월처럼 숫자와 문자가 있을 때는 드래그만 했을 때 일씩 증가한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했을 때는 복사가 된다. 이렇게 복수라 적었네요. 자, 복사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난 지금부터 1, 2, 3, 4, 5, 6, 7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시고 내려보시고 안되면 컨트롤 키. 난 1월 2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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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사해야지 내렸는데 안되면 컨트롤 키. 이렇게 반대로 하실 때마다 컨트롤 키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굳이 알고 뭐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사실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섹션이었던 셀 서식에 관련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린 건 조건부 서식인데 조금 어려워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예제 파일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안함으로 끌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두 번째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자, 눌러서 자,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보통 이제 두 번째는 좀 다 만들어져 있네요. 다 아까 전에 다 만들어져 있던 걸 조금 누군가가 바꿔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에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요. 조건부 서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건부 서식이란, 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지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됐든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메모장에다 잠깐 적어볼까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총점에서 80점 이상인 데이터에 글자 색을 빨강, 글자 속성을 굵게 하여라.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죠. 왜요? 서식이라는 것은 글자를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서식이고,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죠. 그 무슨 소리일까요? 저희 왜 회사 같은 데 한번 가시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 칠 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형광펜으로 쓰는 거 대신에 하려면 계속 손도 써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에 그냥 조건부 서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점에서, 그럼 총점에서라고 나왔으면 여기에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80점 이상인, 다 80점 이상이네요. 그러면 약간 좀 펑퍼짐하게 하죠. 한 270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270점 이상. 이 친구, 얘, 이런 식으로 딱 보이죠. 걸렸다.
얘다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한테 검은색으로 색칠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조건부 서식 하실 때 항상 순서를 좀 지켜주세요. 자, 순서 1.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잡는다가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점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겠죠.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총점이라는 것은 제목이지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270점 이상을 얘한테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범위를 잡으셨으면 두 번째,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클릭한다. 이것 따라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잡아주셨으면은요, 홈에서 쭉 끝에 조건부 서식에서 여기 있는 것도 좀 쓰지만 보통은 여기가 들어갑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새 규칙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규칙을 정해주는 거죠. 즉, 뭘 정할까요? 조건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규칙 유형을 위에 있는 이런 애들 말하는 겁니다. 규칙 유형이 맨 위에 거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지정, 서식 지정.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맨 밑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른 것들은요, 사실 문제 나올 때 제가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요 세 개는 쉽습니다. 보통 조건부 서식에서 배워야 되는 건 이 마지막 이 친구를 배워야 돼요. 수식을 사용하여, 즉 내가 식을 만들어서 서식을 지정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 적으셔야 돼요. 그쵸? 자, 만약에 지금부터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면, 총점이 270점 이상이라는 이 말을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어떻게 적을까요? 총점이 270 이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시는 게 총점이 다 잡는 거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장점이 있어요. 맨 위에 데이터 하나만 잡아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총점에서라고 나와서 굳이 여기다가 는자를 적으셔야 됩니다. 는자를 적고 다 잡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만 잡아도 된다 이거죠. 얘만 잡아도 맨 끝에 거 얘만 잡아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이 친구가 판단을 해요. 270점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 전에 팁을 좀 드리자면, 항상 셀 한 개를 눌렀을 때는 무조건 F4번 있죠. 키보드 F4번을 두 번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자, 나중에 제가 이제 함수할 때 알려드릴 예정이긴 한데, 지금 이 기호 보이시나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G5셀. 그래, G5셀 잡았으니까 저거 G5셀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조라고 해서 어떤 것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게 있어요. 이때 쓰는 기호가 달러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은 이제 G5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열고정하고 싶어, 즉 세로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G자 옆에다가 이렇게 5셀을 가시는 거고요. 행고정하고 싶어, 나 가로는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어, 그러실 때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5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겠죠. 근데 보통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저희는 무조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할 거니까 세로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열고정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 쓰지 마시고요. 보통 셀 하나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뜨잖아요. 네, 이렇게 딱 하나 뜨면 이쪽에서 F4번 조명 클릭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총점을 잡은 게 될 거고, 열은 가만히, G 열셀은 가만히 고정이 된 거니까 여기서만 이제 확인을 하겠죠. 일로 가지는 않겠죠. 고정이 됐으니까.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이제 270점 이상이다. 이상은 이상인데 270점 이상이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구하실 때는요, 앞에 는자를 붙여주셔야지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G5셀은 총점의 첫 번째고요. 총점 라인을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고정시킨 거 이상은 이상인데 270점 이상이다. 조건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서식 쪽 들어가시면
이렇게 글자가 이쁘게 할 수 있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글꼴 테두리 채우기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글꼴은 굵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두리나 채우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부터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이렇게 변할 겁니다.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것처럼요. 그리고 굵게 한 것처럼요. 하지만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노란색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진짜 1시간 걸릴 일을 거의 한 20분도 안 걸리게, 10분이 뭐예요? 5분도 안 걸리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총점이 270점 넘었고요. 넘었네요. 나머지 것들 확인하시면 270점 넘지 않는 걸로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건부 서식을 실수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러실 때는요, 조건부 서식을 아까 잡았던 범위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 가면은 아까 이거 세 규칙 눌렀었는데 밑에 규칙 관리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규칙을 정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될 텐데, 이쪽에서 규칙 편집 보이시나요? 누르시면 아까 저희가 실수했던 거 다시 만회할 수 있도록 창이 하나 뜹니다. 만약에 부등호를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입을 벌리면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색칠된 거랑 반대로 아마 색칠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제 삭제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규칙 잘못했어. 나 다시 할래. 그러실 때는요. 그냥 첫 번째 거 클릭하신 다음에 규칙 삭제 눌러주시면 알아서 삭제되고 적용 확인 누르면은 제일 처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자면 네 번째 규칙을 정하셨으면 이제 문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셀을 클릭하여 수식을 작성하는 거죠. 이때 항상 셀 한 개를 클릭했을 땐 F4번 몇 번이요? 네, 2번을 클릭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을 인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잘 작성하시고 여섯 번째 그냥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마 조건부 서식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밑에 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에서 80점 미만인 학생에 대해 글꼴은 나눔 고디 아무거나 해주시고요. 글자 색 채우기는 주황색으로 해주시고 굵게 하는 스타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잠깐 멈추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요거 해보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잠깐 멈추셔서 일단 해보시고 제가 설명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평균 점수에서 80점 이상 미만인 평균 점수에서 그럼 여기만 말하는 거네요. 그렇다 여기만 잡으면 돼요? 안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 뭐였죠? 세규칙이죠. 눌러주시면 창 하나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를 많이 하니까 요거 누르시고 그리고 는자를 적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적고 평균 점수에서 그러면은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밑으로 검사할 거기 때문에 F4번 2번 그리고 80 미만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조건은 끝났으니 이제 서식을 가서 이 조건에 맞는 것들 이쁘게 해줄 거예요. 채우기색은 주황 그리고 글꼴은 안 할 거고 글꼴은 안 바뀌네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채우기 주황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지금부터 평균 중에서 80점 밑으로인 학생은 전부 다 주황색으로 형광펜 칠해줍니다. 됐죠? 자, 이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조건부 서식은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이 잠깐 영상 멈추시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르실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여기 있는 것들 연습 몇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강 종료했습니다. 오늘 2강에서 배운 게 셀 서식 글자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거 편집, 맞춤, 글꼴, 테두리 스타일이었었는데 이런 것들과 이제 조건부 서식 조금 어려웠겠지만 같이 배웠습니다. 자, 3강 소개해 드릴게요. 3강에서는 이제 두 번째 파트 계속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섹션인 유효성 검사랑 셀 스타일을 배워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3강 섹션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파트 두 번째 섹션 두 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